확률이 낮으면 정보량이 크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확률은 0하고 1 사이 숫자잖아요. 그럼 확률이 높다는 말은 간단해 갖고 가장 큰 수 1이라도 보세요. 그럼 확률이 1이면 정보는 제로가 되는 거예요. 1 나누기 1 하면 1이 되죠. 고등학교 때 로그 1은 얼마예요? 0이잖아요. 확률이 1이란 말은 그 일이 항상 일어난다는 거죠. 그걸 뭐라 하냐면 뻔하다 그래요. 뻔한 말을 들으면 지루하다 그래요. 명확하다는 것은 내가 측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명확하게 설명했다는 걸 자랑하는 사람은 그건 말이 안 돼요. 명확한 거 안 한 거는 내가 측정하는 거 알고 듣는 사람이에요. 초등학생이든 대학생이든 내 말을 듣고 아하 알아서 하면 내가 명확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아무리 옳은 걸 이야기해도 듣는 사람이 평가를 하는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이 뭐라 그랬어요? 말하기는 말하는 사람의 화술이 아니고 듣는 사람의 심리학이다. 내가 어떤 식으로 이야기해도 듣는 사람이 알아들으면 나는 명료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건 명확한 논리학이에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정보를 전달할 때 이 정보의 양은 비트 단위로 표현하는 거는 바로 로그의 1 오버 확률이라는 거예요. 확률의 역수라는 거예요. 가장 큰 거는 항상 일어난다는 거예요. 배가 동쪽에 떴는데 누가 주목하겠어요? 그럼 미친 사람이 그런 이야기 하지. 누구나 다 하잖아요. 근데 맞잖아요. 해는 항상 동쪽에 뜨니까 확률이 1이죠. 그러니까 제발 뻔한 말 하지 마라. 얼마 전에 잠깐 내가 유튜브 봤더니 김훈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글로서 수다 떨지 마라. 수다라는 건 뭐죠? 우리 주변에 항상 있는 일들이잖아요. 내가 경험했고 당신도 경험했고 누구나 경험하는 걸 이야기하는 걸 수다래요. 그러니까 그게 어렵지 않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이렇게 하니까 정보 관점에서는 항상 일어나는 일이니까 확률 1이죠. 정보 제로인 거예요. 정보 있는 양은 확률이 낮으면 되죠. 일단적으로 확률이 제로면 1 나누기 0이죠. 그럼 무한대가 나오죠. 정보량 무한대요. 만약 대학생들이 졸업하고 대기업이나 이런 데 이제 면접 보러 가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임원들이 심사를 오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 뭐 60대 되고 경험이 엄청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뭔가 새롭고 정보 있는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럼 정보 있는 이야기란 말은 뭐냐 하면 말하기 위해서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세 가지를 봐야죠. 첫 번째는 뭐냐면 말을 잘하려면 필요 조건하고 충분 조건이 있는데 필수 조건에 해당되는 것이 뭐냐 하면 정확해요. 전제가 있어요. 애인하고 말하는데 정확히 할 필요 없잖아요. 가리키는 사람 혹은 중요한 그런 모르는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감정 교류가 메인이 아닌 친구나 애인, 가족관계 대화가 아닌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는 지금은 모든 사람이 강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잖아요. 표현할 수 있는 시대가 됐으니까 구두로 아니라도 첫 번째 필수 조건은 뭐냐? 명확해야 돼요. 정확하고 명확은 좀 달라요. 이런 어감 차이도 또 민감해야 돼요. 포괄적으로 명확하다는 게 더 큰 집합이에요. 정확하다는 거는 아무데나 쓰는 말이 아니고 대화나 강의 중에 숫자가 많이 들어갔을 때는 반드시 정확해야 돼. 팩트를 이야기할 때는 정확하다는 말 쓰고 명확하다는 말 속에는 정확하다는 것이 부분적으로 들어와 있어요. 명확하다는 말 속에는 논리적 구조가 명확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숫자적 정명도 명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다 아울러서 하는 말이 명확하게 표현해야 돼요. 그 말은 뭐냐 하면 듣는 사람이 헷갈리면 안 돼요. 정확하다는 거는 헷갈린다고 연결되지 않아요. 맞죠? 정확한 건 틀릴 수 있고 이런데 헷갈리다는 건 조금 달라요. 명확하다는 말은 대응되는 게 뭐냐면 저 사람이 헷갈려 하느냐 안 하느냐 요거요. 모든 강의나 연설이나 타인을 설득할 때는 반드시 먼저 물어드는 게 내가 명확하게 설명을 했는가. 이 명확성 요게 핵심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정보성이에요. 너무나 뻔한 말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내가 명확한 말을 해도 그냥 내가 하루 종일 경험했는 거 다른 사람도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무리 명확하게 이야기한들 입 아프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정확한 발음을 해도 정보가 없으면 그럼 속이의 경읽기죠. 정보가 없으면 의미가 사라지는 거예요. 정보는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정보의 양을 측정할 수 있다는 이 개념 하나로 갖고 통신공학이라는 학문이 시작합니다. 통신 이론에 정보는 카운트할 수 있다, 잴 수 있다. 그래서 나온 단어가 바로 비트라는 단어입니다. 0하고 1이 나타낼 수 있는 정보의 총량을 원비트랍니다. 원비트라는 게 1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진법에서 1이라는 숫자하고 0이라는 숫자 두 개의 숫자가 표현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을 1비트라 그래요. 비트란 개념을 만들어내고 비트를 갖고 정보의 양을 계산할 수 있는 공식을 만든 게 세넌의 공식이야. 통신이론도 공부하고 하면 통신공학에서 세넌의 통신정보 이론, 정보란 개념을 인류 최초로 수량한 사람. 정보는 I, information equal W 곱하기 로그, 지수가 10입니다. 상용 로그의 1 오버 어떤 파라메타. 다시 말하면 어떤 파라메타의 역수, 어떤 팩타의 역수를 취하고 역수를 로그를 취하고 거기다가 W를 곱해주면 정보양이 된다. 이거는 일단 미니멈 100만 원짜리 정보입니다. 비례상수 W 잊어버려도 되고 로그 잊어버려도 되고 딱 하나만 1 오버 무슨 숫자니까 분수잖아. 그 숫자가 기호로 P로 적어요. 그 P가 뭔지 알면 정보 90% 다 전달된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정보량은 그 유명한 확률의 반비례 한다.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내가 정보를 많이 전달하고 싶잖아요. 짧은 시간에. 확률의 반비례 하니까 전달할 때 그 사건 자체가 확률이 높으면 정보량은 낮다. 확률이 낮으면 정보량이 크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확률은 0하고 1 사이 숫자잖아요. 그럼 확률이 높다는 말은 간단해갖고 가장 큰 수 1이라도 보세요. 그럼 확률이 1이면 정보는 제로가 되는 거예요. 1 나누기 1 하면 1이 되죠. 고등학교 때 로그 1은 얼마예요? 0이잖아요. 확률이 1이란 말은 그 일이 항상 일어난다는 거죠. 그걸 뭐라 하냐면 뻔하다 그래요. 뻔한 말을 들으면 지루하다 그래요. 명확하다는 것은 내가 측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명확하게 설명했다는 걸 자랑하는 사람은 그건 말이 안 돼요. 명확한 거 안 한 거는 내가 측정하는 거 알고 듣는 사람이에요. 초등학생이든 대학생이든 내 말을 듣고 아하 알아서 하면 내가 명확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아무리 옳은 걸 이야기해도 듣는 사람이 평가를 하는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이 뭐라 그랬어요? 말하기는 말하는 사람의 화술이 아니고 듣는 사람의 심리학이다 그랬어요. 내가 어떤 식으로 이야기해도 듣는 사람이 알아들으면 나는 명료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건 명확한 논리학이에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정보를 전달할 때 이 정보의 양은 비트 단위로 표현하는 거는 바로 로그의 1 오버 확률이라는 거예요. 확률의 역수라는 거예요. 가장 큰 거는 항상 일어난다는 거예요. 배가 동쪽에 뜬다. 누가 주목하겠어요? 그럼 미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누구나 다 하잖아요. 근데 맞잖아요. 해는 항상 동쪽에 뜨니까 확률이 1이죠. 그러니까 제발 뻔한 말 하지 마라. 얼마 전에 잠깐 내가 유튜브 봤더니 김훈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글로서 수다 떨지 마라. 수다라는 건 뭐죠? 우리 주변에 항상 있는 일들이잖아요. 내가 경험했고 당신도 경험했고 누구나 경험하는 걸 이야기하는 걸 수다래요. 그러니까 그게 어렵지 않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이렇게 하니까 정보 관점에서는 항상 일어나는 일이 확률 1이죠. 정보 제로인 거예요. 정보 있는 양은 확률이 낮으면 되죠. 극단적으로 확률이 제로면 1 나누기 0이죠. 그럼 무한대가 나오죠. 정보량 무한대요. 만약 대학생들이 졸업하고 대기업이나 이런 데 이제 면접 보러 가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임원들이 심사를 오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 뭐 60대 되고 경험이 엄청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뭔가 새롭고 정보 있는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럼 정보 있는 이야기란 말은 뭐냐면 확률이 낮은 이야기를 해라는 거예요. 확률이 낮으면 뭐죠? 개가 사람을 물었다. 신문에 안 나요. 근데 사람이 개를 물었다면 신문에 나요. 사람 먹는 거 옛날에 흔하잖아요. 동네마다 일어난 일이니까 그 기사가 안 되는 거예요. 정보가 없는 거예요. 확률이 높으니까요. 그런데 미친 사람 아니면 개를 안 물지. 사람이 개를 무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확률이 높죠. 그런데 그보다 더 확률 높은 일을 하면 있을까요? 확률이 제로인 거, 정보가 무한대인 거. 자, 강화문 거리를 가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코가 2개인 사람을 봤다. 80억 인류 중에 코가 2개인 사람이 있을까요? 한 명 있다면 확률이 80억 분의 1이잖아요. 0에 가깝잖아요. 그럼 정보량은 무한대. 그러면 그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짠! 으악! 하고 놀라요. 경락 반응이 일어나요. 놀란 반응이 일어나요. 지금 놀란 반응은 브레인과학에서 아주 핫이슈입니다. 말을 잘하는 거, 남을 설득하거나 중요한 대화,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때 첫 번째 물어야 되는 거, 당신이 하는 말이 명확한가? 그 명확성의 핵심은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리학을 한 번도 안 배운 사람한테도 양자역학을 강의할 수 있을 때 그 사람들이 내가 구체적으로 몰라도 저게 뉘앙스가 뭔지 따라갈 수 있어 하면 내가 명확하게 설명한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정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명확한 뭐예요? 뻔한 이야기, 정보 없는 이야기를 명확하게 하면 간혹 그런 사람도 있어요. 진짜 별거 아닌데 굉장히 힘주어갖고 반복하는 사람 있잖아요. 있어요. 많아요. 근데 정하지 않고 정보 없이 하는 걸 잡담이라고 그래요. 그건 그나마 들어줄 수 있어요. 근데 정보 없는 말을 명확히 하면 그건 황당하다고 그래요. 세 번째가 뭐냐? 그 사람의 개성, 그 사람의 옷 입는 모든 걸 스타일을 따지는데 말하는 스타일이라는 말은 거의 통용이 안 되고 있어요. 세 번째는 말하기 스타일에 관한 건데 더 본질적인 게 있어요. 자, 보세요. 말을 명확하게 했어. 정보도 많아. 그런 사람 뭐라 그러죠? 그걸 대학 교수라 그래요. 명확하고 전문 지식이 많고 그런데도 왜 우리가 수업 시간은 그렇게 힘들어 할까요? 여기에 이 저자가 힌트를 줬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탁 낚아챈 거예요. 통제 언어를 쓰지 마라. 지식이 많고 경험이 많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지식이 부족한 사람을 만나면 명확한 말을 쓸 수도 있어요. 써요, 대부분. 명확하고 또 정보를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다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보를 갖고 있고 명확하고 정보도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세 번째 요소를 빠뜨린다는 거예요. 많은 걸 짧은 시간에 전달하니까 강박적으로 확 푸시를 하게 되니까 통제의 언어를 쓰게 돼요. 그것도 몰라. 가까운 사람들이 웃으면서 저한테 그런 지적을 해줘요. 이것도 일종의 반복해 생긴 직업병 비슷하다. 교수가 직업이 아니지만은 강의나 이런 걸 많이 하다 보니까 왜 생겼냐면 95%가 이런 데 생긴 거예요. 항상 시간이 제한을 맞잖아요. 근데 내가 40년 동안 이런 걸 해왔잖아요. 공부를. 그러니까 이걸 덩어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15년 다 돼가는데 공부 한 사람들끼리 모였는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런 거예요. 박문호 박사는 이야기할 때보다 그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는데 도대체 당신한테 안 중요한 게 뭐냐고 이렇게 묻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내가 알게 된 거예요.
그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생물학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하다가 뭐 강조를 했어요. 근데 그때 전문가들이 한 7, 8 모여갖고 담소를 나누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내한테 발언권 주가 1분쯤밖에 안 된 거예요. 자, 그럼 1분 만에 한 10가지를 이야기했다 합시다. 그럼 내가 뭐 어떻게 이야기 되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생물학 교과서가 1000페이지가 돼요. 이만해요. 1분 만에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떤 책의 목차 정도밖에 이야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강조할 수밖에 없잖아. 그렇게 된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럼 저도 그냥 뭐 집에 있을 때 그냥 뭐 식사할 때는 아주 편안하게 강조 안 하고 하는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명하고 정확히 해도 아이고 지루해서 못 듣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때 세 번째가 온화하게 이야기를 하라. 뭐 뻔한 이야기. 근데 조금 결이 다른 것 같은데 당신 주장하는 거하고 정보 있는 거는 대충 와닿는데 온화하게 이야기하라는 게 왜 그렇게 말하기 중요하지? 이거 찾는데 20년 걸렸어요. 말을 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세팅된 분위기가 있어요. 친구하고 말할 때, 동호회에서 말할 때, 수업할 때, 사업 파트너하고 이야기할 때 다 달라요. 미리 세팅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세팅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정보를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게 하는 유일한 툴이 온화하게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 중요도에 비해서 우리 지금 많은 말하는 책에서 강조 안 하는 부분이 온화하게 말하라. 이게 말하기의 대전제입니다. 온화하다는 말은 조금 더 내부로 들어가 보면 그 모든 거에서 비율을 잘 조절해서 온화함을 밑에 까면 그것이 바로 인간적 커뮤니케이션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화하게 말하는 거를 그 말하기 스타일하고 결부를 해야 돼요. 저는 20년 이상 주로 자연과학 지식을 전달하는 강의를 했기 때문에 온화하다는 개념이 완전히 다른 범주잖아요. 이거는 정보 위주고 그다음에 잘 기억이 안 될 때는 강조를 해야 되고 이걸 굉장히 반복을 해온 사람이에요. 20년 동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문을 열어준 책이 있어요. 감정의 발견이라는 책이. 그 책은 예일대 교수가 썼는데 완전히 이 자기 내면에 갇혀버린 사람이에요. 가족들한테도 말 그대로 인간 대접 못 받고 친구들한테도 왕따 당하고 아주 최악으로 몰렸던 고등학생이었어요. 어느 날 자기 삼촌이 온 거야. 다른 방에 조카를 불러가 딱 한마디 했는 거예요. 조카를 보고 얘야 너 할 말이 있지. 이게 온화함입니다. 그 한마디에 그 조카가 말문이 열리고 펑펑 울었어요. 부모도 안 그래 봤겠어요? 자기 아들인데 야 너 좀 말해봐. 답답해. 이렇게 했겠죠. 아무도 가족이나 친구들이 진솔하게 조용하게 그래 너 할 말 있지. 이렇게 접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삼촌하고 그 대화를 통해 갖고 자기 갇힌 데서 나오고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인간의 감정을, 인간의 언어를. 그래서 그 사람이 예일대 언어학 소장이 됐어요. 자기 삼촌하고는 나중에 공동 연구까지 합니다. 그 히스토리를 적은 책이 감정의 발견이라는 책이에요. 꽤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보고 공감을 했어요. 바로 거기서 나온 겁니다. 정보가 많고 명확한 말일수록 우리가 그걸 계속하면 그게 극단적일 때 질린다까지 이야기를 해요. 부모들이 애들 중고등학교 때 수학 못한다고 막 푸시하고 학교 선생들이 막 푸시했을 때 음성이 바로 그거였어요. 강압적으로 따져 묻는 거. 그 언어로 갖고는 모든 사람이 자기 내면으로 웅크려 들어버린다는 거예요. 대화는 내 앞에 얼굴을 마주해야 돼요. 끄집어내줘야 돼요. 그 전 단계를 지금 놓쳤다는 거예요. 특히 나이 든 사람이나 사회적 지위가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는 모든 것의 전제 조건은 온화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의 대표 주자가 누구냐면 공자예요. 그래서 공자왈이라잖아요. 서가모니는 항상 자기 중심이 아니고 듣는 사람의 수준에 맞춰갖고 설법을 했어요. 이게 이 불교가 갖는 가장 중요한 설법의 모티브입니다. 이게 말하기의 3요소다. 저는 그렇게 봐요. 첫 번째 뭐냐면 무조건 명확하게 하라. 두 번째는 정보 있게 하라. 근데 이 두 가지가 아무리 잘해도 무력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업으로 역작용이 일어나게 돼요. 아버지의 말, 교장 선생님의 말, 담임 선생님의 말은 다 사랑으로 가고 있는데도 왜 우리가 그걸 못 받아들였었는가 봤더니 세 번째 요소가 없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요소가 이 두 개의 요소를 감싸고 있고 가장 대전제라는 거예요. 대화는 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다 문을 여는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 고등학생, 그 문제아를 문을 열어준 게 큰 밑바닥에서 낮은 놈으로 너 하고 싶은 말 있지. 바로 한 문장이었다. 그래서 말하기 모든 거는 내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청자의 심리학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중요한 말이든 아무리 정보가 많아도 타인이 문을 열지 않으면 전달할 길이 없죠. 그 문을 여는 방법이 온화하게 말하라.